연민은 사람과 사회를 살린다. 주말 오후 집에 있는 날이면 TV를 켜고 케이블 채널에 일본 참치잡이 어부들을 다룬 프로그램을 습관처럼 본다. 시간을 지켜가며 보는 것이 아니어서 이전 회차와 다음 회차가 연결되지는 않는다. 100kg이 넘는 거대한 참치가 어부의 외줄에 낚여 끌려오고 작살로 숨통을 끊는 장면은 핏빛의 바닷물과 어우러져 잔혹하기까지 하다. 낚시를 특별히 좋아하거나 이 방송이 재미가 있어서 애청자가 된 것은 아니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의 어부들이 푸른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참치가 낚이기를 기다리며 흘리는 땀방울은 노동의 신성함을 느끼게 해준다. 어부들의 인내와 노고의 결과물을 보는 것은 감동적이다. 약 40분 정도 이어지는 한 회에는 늘 60대의 한 어부가 등장한다. 늙은 어부의 이름은 아마도 야마모토일 것이다. 거의 매회 등장해 이제는 익숙한 얼굴이 되었다. 야마모토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등장하는 산티아고 노인을 생각나게 한다. 야마모토는 참치 잡는 외줄을 맨손으로 끌다 보니 손에 가해지는 고통을 참기 위해 이를 악물어서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인지 앞니도 빠져 있었다. 그런데 이 늙은 어부는 거의 항상 빈손으로 돌아갔다. 첨단 기기를 탑재한 젊은 어부들의 어선과는 달리 50년 된 낡은 작은 어선에 장비도 고물과 다름없었다. 그러니 첨단 기기를 통해 참치의 이동을 먼저 포착한 젊은 어부들에게 참치를 빼앗기기 일쑤여서 몇 년 동안 남들이 참치 잡는 것을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인지 방송의 아나운서는 야마모토를 비운의 사나이로 소개한다. 한국 사람인 나는 이제 아무 연고도 없는 일본의 어부를 응원한다. 오늘은 꼭 참치를 잡으라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난 지 오래여서 살고 있는 집은 어수선하고 끼니도 부실하고 이도 빠진 데다가 참치를 못 잡으니 사는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야마모토를 보고 있노라면 왠지 모르게 연민이 느껴진다. 낡은 배, 그리고 구닥다리 기기와 장비라도 바꾸면 참치를 잡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참치잡이 프로그램은 일본에서도 제법 인기가 있어서 20년 이상 된 장수 프로그램이고 야마모토는 거의 20여 년 동안 매회 등장하는데 왜 아직도 낡은 배와 낡은 장비는 그대로일까?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팬클럽이 만들어지고 배와 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십시일반으로 모금했을 텐데 말이다. 일본의 프로그램을 소개한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힘들고 지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TV나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송금을 하고 물품을 보낸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다른 이유는 없다.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자선사업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흔히 필요한 액수를 정하고 조직적으로 모금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직도 없고 그래서 형식도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방송국에 문의하거나 이메일을 보내 계좌번호와 주소를 알아낸다. 아이가 아프면 수술비를 보내고 아이용품을 보낸다. 독거노인의 어려움을 알게 돼도 그렇다. 심지어 유기된 강아지가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수술비라도 보탤 수 있게 모금을 한다. 2006년 미국의 학자 프랑코와 짐바르도는 영웅적 행동의 일상성이라는 기념비적인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 제목이 말해주듯 소수의 뛰어난 엘리트만이 아니라 일상 속의 모든 사람이 영웅적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영웅을 왕과 장군처럼 특별한 지위에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로 생각해왔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 평범한 지위에 평범한 능력을 지닌 영웅이 우리 사회를 밝게 비추고 있다. 갑자기 영웅과 영웅적 행동이라니 다소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로티라는 학자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우리 중 하나라고 생각될 때
그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진다고 말한다. 이에 덧붙여 로티는 영웅이 일반적으로 연민에서 비롯된 감정 때문에 영웅적으로 행동한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남을 돕게 만드는 작은 연민을 반복해서 느끼고 이 때문에 선행이 이어지게 된다면 나중에는 커다란 희생이 뒤따를 수 있는 행동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선행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린 아이,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가 할 수 있다. 따라서 연민에서 시작된 작은 선행은 누군가를 구하고 사회를 구할 수 있는 토대인 것이고 평범한 사람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의라는 연민이 발달한 민족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조용히 도우려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라 하겠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 누구나가 영웅이 될 수 있다는 프랑코와 짐바르도의 주장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중 많은 이가 대기 중인 영웅인 셈이다. 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회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라. 뒤집힌 차량에서 탑승자를 구하기 위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려온 시민들. 저수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고 물로 뛰어든 고등학생. 불타오르는 건물 안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안으로 뛰어든 행인. 흉기를 들고 누군가를 위협하는 사람을 맨손으로 제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TV든 신문이든 인터넷이든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온다. 얼마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어떤 가수지망생의 이야기는 가슴을 시리게 한다. 그는 5살 어린 나이에 보육원이 싫어 도망쳐 껌을 팔고 막노동을 하며 힘든 생활을 이어오면서도 가수를 향한 꿈을 잃지 않았다.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 준우승을 차지하며 삶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듯했다. 하지만 삶은 반짝 나아졌을 뿐 이내 예전의 고단한 삶이 이어졌다. 걸리지도 않은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이라며 후원금을 모집했다. 거짓은 오래 가지 않았다. 연민을 이용하려 한 대가는 목숨이었다. 이 가수지망생의 이야기는 극단적이기는 해도 연민을 생각하게 한다. 그의 이야기는 연민이 이제는 누군가를 구하기에는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걱정스럽게 한다. 각박한 현실 앞에서 연민의 감정이 메말라 가고 있다. 경제는 나빠지고 실직자는 늘고 청년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조차 버겁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연민을 잃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연민이 사라지는 순간 세상은 타디찬 시멘트 블록처럼 변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 조상이 그 오랜 인고의 세월을 서로에 대한 연민으로 견뎌낸 것처럼 지금의 우리도 그럴 테니까. 세상은 아직은 살만하다. 주변을 살펴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마치기 전에 앞에서 일본의 TV 프로그램을 언급한 것이 일본인들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밝힌다. 그냥 오랜 시청자로서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과 한국인의 인간을 향한 마음 씀씀이가 비교되었을 뿐이다. 감사합니다.